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맨델의 유전 법칙을 배웠는데 오늘부터는 사람의 유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맨델은 완두를 이용해서 유전을 연구했죠. 완두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쉽게 교배도 가능하고 재배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 유전은 어떤 점이 어려운지, 그러면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은 형질이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완두는 단순하죠. 색깔이 노란색이냐 녹색이냐, 모양이 동그랗냐 주름지냐, 꽃의 색깔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데 사람은 너무 복잡하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키가 크다는 것은 얼마의 상대가 큰 거냐, 이것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홍채의 색깔이 어떠냐, 피부 색깔이 어떠냐, 혹은 손가락이 어떻게 생겼느냐, 눈이 크냐 작으냐, 머리가 크냐 작으냐, 다리가 짧으냐 기냐, 이런 것들 너무나도 많은 형질이 있어서 또 복잡해요. 그리고 사람의 유전은 연구하기 또 힘든 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 사람이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형질의 수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사람은 연구하기 힘들고, 환경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이게 유전 때문인지, 키가 큰 게 유전 때문인지, 잘 먹어서 그런 건지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사람은 자녀를 낳을 때 한 번에 한 명, 쌍둥이가 태어나도 2명 정도밖에 낳지를 않아요. 그리고 평생 동안 낳는다 해도 10명도 안 낳죠. 그래서 통계 자료를 활용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적어요. 완두콩은 한 번에 100개도 나고 1000개도 나오죠. 그래서 통계로 이용하기에도 굉장히 불리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유전을 연구할 때는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한 세대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을 때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이 의도한 대로 자유롭게 혼인시키는 것도 불가능하죠. A형하고 B형하고 결혼하면 어떤 혈액형이 태어날까? 연구하기 위해서 A형, B형 너네 둘이 결혼해서 애를 한번 낳아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의 유전을 연구할 수 있느냐? 방법이 또 있죠. 쌍둥이를 연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쌍둥이는 유전자가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쌍둥이를 이용해서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가계도를 분석한다든지 통계조사, 이런 간접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사람 유전을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방법들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쌍둥이 연구가 제일 처음 나오죠.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 이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란성 쌍둥이는 그냥 보통 형제와 마찬가지죠. 유전자가 달라요. 일란 쌍둥이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이루어서 세포 분열하는 과정에서 그게 하나가 2개로 쪼개지면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2명의 사람이 된 게 일란성 쌍둥이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비교하면 유전에 의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란성 쌍둥이는 난자가 2개가 나와서 정자 2개와 결합했기 때문에 둘은 다른 유전자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있겠지만 똑같지는 않은 게 이란성 쌍둥이죠.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는 일반적인 그냥 형제 자매 남매랑 똑같아요. 그러면 쌍둥이를 이용해서 어떤 걸 연구할 수 있는지 밑에 예가 나와 있어요. 밑에 예는 조금 극단적인 예이긴 한데 새쌍둥이가 나오죠. 새쌍둥이도 역시 일란성 쌍둥이인데 세포 분열을 할 때 하나가 2개로 떨어지고, 이 2개 중에 하나가 또 분열하는 과정에서 또 2개로 나눠져 가지고 3명의 개체, 3명이 각각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 3명이 보통 형제끼리 같은 집에 자라니까 자라는 환경도 비슷하겠죠. 유전자는 완벽하게 똑같죠. 그러면 비슷하게 자랄 겁니다. 일란 쌍둥이는 그래서 생긴 것도 거의 닮아서 잘 구분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환경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 이걸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지금의 얘는 이제 이 2명은, 가나 2명은 같은 집에서 계속 자랐는데, 다는 중학생 때까지는 같은 집에 자라다가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씨름 선수가 되어서 다른 곳에 가가지고 10년 동안 살았대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자라니까 모습이 달라졌는데, 어떤 모습이 달라졌어요?
키와 몸무게를 비교했는데 키는 보니까 177, 177.5, 177.5 거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몸무게는 차이가 많이 났죠. 다는 82kg으로 앞에 있는 2명 70, 71보다 훨씬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일란성 쌍둥이는 완벽하게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환경이 달라지니까 몸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키하고 몸무게가 유전의 영향이냐 환경의 영향이냐, 둘 다 유전이나 환경에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다 영향이 있을 거예요. 유전의 영향도 받고 환경의 영향도 키도 몸무게도 다 받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유전보다 환경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 건 어느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죠. 키는 환경이 달라졌어도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몸무게는 환경이 달라지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몸무게는 유전적인 영향보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 그런 결론을 여기서 내릴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는 키하고 비교했을 때 몸무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쌍둥이를 이용하면 유전에 의한 영향인지 환경에 의한 영향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가계도 분석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가계도라는 것은 뭐 집안 내력을 쫙 살펴보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와 아빠 이렇게 해서 집의 구성원들의 가계도를 쭉 그려보고 그 구성원들의 어떤 특정 형질을 쭉 적어보면 유전에 의해서 어떻게 유전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죠. 혈액형 같은 경우를 또 예를 들어보자면 A형하고 B형하고 결혼해서 어떤 혈액형이 나오는지를 실험을 해보기는 곤란하죠. A형, B형 눈에 들이 결혼해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미 결혼을 해서 자녀를 많이 낳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혈액형을 조사해보는 것은 간단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 A형과 B형이 결혼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A형과 B형이 결혼한 사람의 자녀들의 혈액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 손자들은 혈액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의 집에 가서 물어봐서 혹은 혈액형 검사를 해봐서 조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쉽게 분석이 가능할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가계도를 분석해서 유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하는 방법, 가계도 분석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통계 조사가 있죠. 사람은 자녀를 몇 명밖에 안 낳으니까 통계를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가족 안에서 통계를 내기는 쉽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면 굉장히 많은 사례를 모으게 되면 의미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런 게 통계조사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유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그럼 엄마 아빠가 키가 크면 자녀들도 키가 크냐 작으냐 이런 것들은 뭐 애들 몇 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기는 곤란하고 전국에 있는 여러 집을 많이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키를 모두 다 조사를 해서 적어보고 부모 키, 엄마 아빠의 키의 평균이 몇 센치일 때는 몇 센치일 때 자녀 키의 평균이 몇 센치더라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조사를 해보면 부모의 키가 자녀의 키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그런 거 조사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분석 방법이 통계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염색체와 유전자 조사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지금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현미경으로 염색체를 들여다볼 수 있고 좀 더 발달해서 지금 현재는 이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내부의 DNA, 유전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유전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밝혀낼 수가 있어요. 염색체가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질병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람은 직접적인 교배를 통해서 연구를 할 수는 없지만 쌍둥이 연구나 가계도 분석, 통계조사, 염색체와 유전자 조사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 유전을 연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사람의 유전의 구체적인 예들을 가지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